안녕하세요. 캡슨 디자인에서 나온 결과물로 여러분들이 지식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 신고서 그리고 출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첫 번째 캡슨 디자인과 지식재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무발명 신고서 작성,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캡슨 디자인과 지식재산입니다. 지난해에 저희는 캡슨 디자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 등 총 80건의 특허 관련 성과를 냈습니다. 특허 등록은 27건이었고요. 출원은 51건, 그리고 기술 이전은 2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출원은 바로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낸 걸로 발명자로서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등록까지는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것인데 여러분들의 선배 그리고 친구들이 특허 등록을 27건이나 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이게 저희 충남대학교에서 캡슨 디자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수업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캡슨 디자인 운영대학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대학도 속하고 있고요. 전체 254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수 학생 수가 있습니다. 23만 7천 명인데 저희 대학은 몇 명인지 여러분도 포함해서 3,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200명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 이유는 캡슨 디자인이 여러분들의 협력 그리고 팀워크,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교과목이고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 대학에서는 특허를 출원할 수 있고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교육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직무발명 신고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관문이 직무발명 신고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이 직무발명 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정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직무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종업원, 그리고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그리고 그 직무에 의해서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들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은 여러분들 같은 학생, 그리고 저와 같은 교수,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 교직원들은 종업원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에 재원을 받았다든가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럴 때 업무 범위에 속하고 여기에서 창작을 하게 되면 발명자로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재료비를 지원받고 교과목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교과목에서 나온 결과는 직무 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직무 발명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직무 발명을 해야 되는가요?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종업원인 우리는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는 거고요. 사용자인 학교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발명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게 되고 회사와 종업원, 더 나아가 국가의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 발명을 한 그 종업원, 그리고 투자, 그리고 연구 환경을 제공한 회사인 사용자에서는 이로 인해서 이익이 나왔을 때 서로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직무 발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특허를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키프리스를 통해서 검색을 했을 때 보시면은 여기 지금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게 출원인 LG전자라고 되어 있고요. 발명자, 이렇게 사람이 나와 있죠. 출원인과 발명자가 달라요.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은 출원인 그리고 발명자가 동일하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하다면은 그거는 직무 발명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원인과 발명자가 다르다면은 직무 발명인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되고 있는 출원인은 LG전자, 그리고 종업원인 발명자는 이렇게 사람의 이름들이 같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를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서식은 저희는 학교에서 나눠주는데요. 여러분들이 직무 발명이 아닌 경우에 따로 개인적으로 발명을 할 경우에는 특허청에 들어가서 민원 서식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권리승계 신청이라는 것을 또 해야 됩니다. 직무 발명의 경우에 반드시 들어가는 건데요. 충남대학교에 같은 경우에는 출원인이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아랫부분에 출원인이라고 해서 산학협력단이 나와 있죠. 예, 그런 경우에 출원인이 산학협력단이 되는 거고 발명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작성을 할 때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는요. 발명의 명칭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발명자로서 순서대로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교수님 들어가고 그리고 학생들 이름 순서대로 들어가고요. 주소 정확하게 여러분들 재산세 등록하듯이 주소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주민등록 번호가 앞에 뒤에 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간혹 뒤에 번호를 안 내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재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전담 사무소 활용 신고서 예시입니다. 이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작성하는 경우보다는 교수님들이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원래 전담 사무소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곳을 활용을 할 경우에는 이것을 꼭 작성을 해서 산학협력단에 제출을 해야지 저희가 특허를 낼 수 있는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발명자로는 대표 발명자로 넣으면 돼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이름을 넣었고 소속 넣었고요. 그리고 발명의 명칭은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전담 사무소가 아닌 활용하고 있는 사무소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고 담당 변리사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활용 사유로서 왜 이 사무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 특허 등록된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시죠? 제가 여기 검색어로서 김영아 그리고 충남대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2020년 등록 연도 걸로 제가 검색을 했어요. 이랬을 때 6건이 지금 검색이 됐고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예, 자세히 보시면은 첫 번째 등록된 거 1번 붕괴된 터널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보시면은 출원인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발명신고에서 출원인은 사용처가 되고 있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리고 발명자로는 김영아, 이경민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예, 그래서 발명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등록번호가 보이시죠? 그리고 출원번호도 보이시고요. 출원번호 옆에 또 출원일자가 있는데 이것은 출원이 2018년도 9월에 된 거고요. 등록은 2020년도 6월입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시면은 2년은 조금 안 됐고 1년 반은 좀 넘었죠. 이 정도 되었을 때 등록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등록이 돼서 발명자로서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은 많은 기관에서 가점을 얻게 되는 취업할 때 가점을 얻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진학할 때도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서 이렇게 특허 출원을 하고 등록을 하게 되면 유리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자세히 본 거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청구항 수가 6개가 나오고 있어요. 청구항이라고 하는 거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세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을 보면 제일 위에 등록 특허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게 이제 빠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시로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검색을 하면은 받을 수 있고, 뭐 원서를 낸다든가 이럴 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디자인, 그리고 상표, 그리고 상표 출원, 그리고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출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빨간 박스에 보시면은 전자출원 시작하기라고 되어 있죠. 이 경우에는 학교에서 할 때에는 아까 앞에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개인 발명을 한다 이럴 때에는 전자출원이라는 걸로 하면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고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걸 해봤어요. 그런데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고 빠른 면에서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표를 낸다든가 이랬을 때에는 좋지 않은가 해서 한번 요 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상표 출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진을 보시면은 상표권 선점이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보시다시피 꽃고면, 1박 2일, 소녀시대, 티몬, 투애니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1박 2일이라는 것을 뭐 방송을 보아서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상표권을 먼저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너무 유명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특허청에서 특허 등록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좋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상표권 먼저 선점을 하면 좋겠네 이러면서 내시면은 나중에는 거부당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예를 봤을 때 이렇게 유명한 것들도 거부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아이디어가 생기고 상표를 내야 되겠다 하면은 먼저 뭐 디자인을 하고 이런 상품을 만들기 전에 상표권부터 먼저 출원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아주 큰 사건이죠. 테슬라에서도 상표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먼저 등록이 될 뻔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상표 출원을 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표 등록 출원서입니다. 이것도 특허로에 가서 보면은 나와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근데 예시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SNS나 컴퓨터에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전자출원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예시를 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상표 출원을 했고 등록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할 사이트는요. patent.go.kr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저도 이걸 찾는데 상당히 어렵긴 했었어요. 근데 이런 걸 해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알려주면은 쉽게 그 특허를 내고 상표를 내고 디자인을 낼 수 있겠구나. 이런 결론이 내려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런 항목들이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저희가 원하는 상표 등록 출원서가 있고 나머지도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 한 번씩 클릭 이렇게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상표 출원 절차로서 신청 종류가 뭐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복잡해 보이지만 나중에 할 때에는 이게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상표 등록 출원 처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상표와 그 상표가 사용될 지정 상품을 특정하여 출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정 상품 추가 등록 출원이라는 것입니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정상품 분할 출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1개나 2개 이상의 상품류 구분 내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출원할 경우에는 이를 상품마다 또는 상품류 구분별로 출원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나중에 하실 때 하게 되면은 이해하실 수 있고 만약에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신청이라는 것입니다. 상표 등록은 10년간 유효합니다. 그럼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상표가 없어지나? 저희 가게 못해요?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료 전에 1년 전에 알려주기 때문에 그때 비용을 처리하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10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상품류의 검색입니다. 이게 출원을 할 거나 등록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다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출원을 하고 등록을 할 것인가를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뭐 도매여보를 할 것인지 소매여보를 할 건지 문구류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클릭해 보시면은 예, 상품 그리고 서비스업 해가지고 나와 있죠. 상품이 01부터 34, 서비스업은 36부터 45까지 나와 있잖아요. 하나씩 클릭하시면서 본인한테 해당되는 게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히 보겠습니다. 좀 전까지 잘 안 보이셨죠? 예, 확대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자출원을 할 때 왼쪽에 있는 것을 꾹 누르면 이제 추가 누르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찰 수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걸 전부 다 넣는다고 해서 내가 보장을 받는 게 아니라 우선은 20개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20개를 안 채우면 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20개까지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21개는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잘 선택하시면은 제가 해보니까 20개 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20개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예, 20개를 넘지 않아서 여러분들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는 견본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장해놨던 것을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하드에다 해놨던 것을 찾기 눌러가지고 첨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세히 보실까요? 보시면은 상표에 출원인 충남대학교가 나와 있고요. 대리인 이거는 이제 특허 사무소 권호식 선생님은 변리사님은 플러스 특허에서 하신 분이고 이때 개인적인 이름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 아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창작자가 되지만은 상표에서는 발명인으로서 이름이 올라가지 않아요. 네, 그게 좀 아쉽죠?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요 41류라고 지정을 했고 여기에 20개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적 출판어 그리고 뒤에 보면 체육관 경영업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하시면은 41류에서 이 항해 하나에서는 충남대학교 이 상표를 쓸 수 있는 것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네, 저희가 작년에 했던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출원이 2019년도에 제가 했었고요. CNU 케어라고 해서 커뮤니티 케어 부분에서 상표를 등록하고 싶어가지고 했습니다. 여기에 제 이름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예, 저희가 했지만 예, 이름은 보이지 않고요. 출원인으로서 산단이 들어가 있고요. 등록은 상표의 경우에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특허 출원과 등록이 뭐 2년이 돼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표 그리고 디자인은 예,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나는 대학원을 가거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특허는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상표나 디자인 쪽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NU 케어도 제가 이걸 41류까지 했고요. 여기에 교육시험업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부터 교육업 그리고 산업 교육 프로그램까지 해서 딱 20개 넣었습니다. 그리고 견본은 CNU 케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 출원, 뭔가 디자인 출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해보면 사실은 어렵지 않은데 해보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키프리스에 가서 클릭을 해보시면은 예,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물품 명칭으로 이렇게 뭐 스마트폰, 핸드폰, 케이스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예. 이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디자인을 검색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가는 회사가 어디인데 여기에서 스마트폰이 최신 어떻게 특허가 되어 있고 디자인은 어떻게 되어 있고 상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허를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발명신고서예요. 그래서 발명신고서도 하고 아까 말했던 권리승계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명신고 같은 경우에 양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발명신고서는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내주는 것인데요. 학교에서 양식이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최신 자료로 다운을 받으시는 게 좋고 좋은 방법은 교수님한테 받으시는 게 좋겠죠.
예, 여기에서 신고자는 예전에는 대표 발명자였었어요. 근데 신고자라고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이거는 교수님으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지 분류할 때도 편하고 나중에 계속해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도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함을 넣고 그다음에 소속 넣어주시고, 이거는 제 것을 예제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수인 경우 이렇게 신고자로서 넣어주면 된다는 것이고요. 발명의 명칭도 여러분들이 했던 과제의 이름하고 동일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쪽은 좀 다르다 그러면 발명의 명칭을 달리 하시면 되고요. 기술 분야 뭐 BT인지 CT인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내 출원이고요. 해외 출원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출원에 체크를 해주시고, 그 중에서 앞에서는 디자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특허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거는 특허, 그리고 상표, 그 다음 디자인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대로 하시면은 특허를 내야 될 게 디자인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출원은 빈칸으로 하시고 공동 출원도 빈칸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기타 사항에서 중요합니다. 비용 부담을 누가 하느냐? 네, 산영합력단도 아니고 연구비 계상도 아니고요. 기타로서 링크 플러스 사업단으로 표시하셔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추가 절차인데요. 이것을 어떤 친구의 경우에는 특허 캠프였었는데 심사 미청구를 체크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이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심사 미청구를 해서 왜 출원을 했는데 등록이 안 되나 이랬더니 이걸 눌러놔서 등록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사 청구를 제가 예제를 주긴 하는데 이거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없애버리거나 다른 데다 체크를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건 좀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발명 공개는 여러분들이 그 캡슨 디자인 수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공개가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서 이건 체크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네, 특허사무소, 좀 전에 설명했던 비전담 사무소라는 게 여기 써 있죠. 그리고 전담 사무소라는 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희 대학에 화학에너지 자원 분야로 3군데, 그리고 생명바이오 의료로 2군데, 전기전자 정보통신으로 1군데, 기계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담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을 이용하면 저희가 비전담 사무소를 그 신청서에 내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를 활용하지 않고 특허를 하는 동안 저희가 멘토링이라든가 어떤 설명 같은 것을 비전담 사무소에서 해줬다 이러면 여기에 맡기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연구과제이기 때문에 체크 안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신고자로서 제 이름, 교수님 이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명자 정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발명자 정보에는 순서대로 넣으시면 되죠. 이때 필요한 게 이제 영문 이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분은 여기서는 사실은 중요하진 않아요. 기술 이전을 할 때 지분을 다시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n분의 1 정도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연락처로 휴대폰 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문은 반드시 정확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했던 것을 잘 정해주시면 되고요. 발명의 정보에서 발명 계유는 여러분들 교과목 그 결과 보고서를 낼 때 보면은 배경 설명이라든지 이런 거 쓰잖아요. 그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다른 학생이 지난번에 이제 상표하고 디자인 출원을 했던 것으로 관련 도면을 적은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예, 관련 도면으로 학생들이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계속해서 이제 뭐 포스트잇도 하고 3D 도면도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결과물도 나오고 스티커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응용 분야는 뭘로 할지, 발명의 활용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기술의 독창성, 우수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 출원입니다. 발명 신고서 서식 작성도 본인이 개인적인 발명을 할 경우에는 다운받으셔서 하시면 되고요. 앞에서 했던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시면은 출원인의 설명, 성명, 주소, 대리인의 성명, 주소. 보통은 대리인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고요. 학교에서 있을 때는 이 서류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디자인에서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게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디자인을 내고 보니까 이런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6호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예, 디자인 등록 출원이 디자인 등록 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입니다. 예, 이 등록제도의 취지입니다.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서 신속한 권리 설정이 요청되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 등록 조건 등보호법 제2조 제1부만 심사하여 일단 등록시킴으로써 신속한 권리와 심사 행정력의 절감을 통하여 심사 등록 출원에 대한 심사 처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그냥 정의로 보고 취지로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제가 이거를 지난 학기에 봤어요. 출원을 하고 나서 등록이 되는데 3개월이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왜 이게 이렇게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가 있는가? 원래 이런가? 그랬더니 이게 일부 심사 등록 제도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봤던 그 큐니 디자인이 저희가 문구류로 디자인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제 기억으로 3개월이 안 걸렸어요. 한 달을 좀 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연구노트라는 거에 표지로 그 디자인을 넣었습니다. 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디자인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외관을 형성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특징부터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물품류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등록 출원서 작성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일된 물품 명칭을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음대로 물품류를 내가 정하고 싶다라는 이름으로 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품 간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고요. 산업 디자인의 분류, 국제 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디자인 보호법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뒤에 표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물품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걸 보면은 물품류가 있고요. 물품군이 있고, 그래서 010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품 명칭으로 국문이 있고, 오른쪽에 르크로 물품 명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국문으로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국문으로 대한 걸로 여러분들이 정해서 물품류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 과자빵, 교자, 뭐 이런 식으로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그 수제 맥주 디자인을 했었어요. 스티커 같은 걸 했었는데 그거는 라벨이라는 이름으로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사진을 보여주지 않는데 설명을 하자면 그런 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조면의 종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디자인 출원을 하게 되면 사진을 달라고 할 거예요. 사진이 없으면은 이렇게 도면으로 그림을 그린 거 아니면은 3D 모델링을 한 거 이것을 AI 파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목이 끝날 때쯤 되면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결과물로 제출을 해주시면은 특허 출원을 할 때 디자인 출원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어서 좋고요. 나중에 방학이 돼가지고 이거 찾게 되면은 사실 사라지기도 하고 또 학생이 졸업을 하기도 하게 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수업 중에 이런 것들 잘 챙겨놨으면 좋겠고요. 특히 외부 업체를 활용을 할 때에는 AI 파일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자인 도면의 종류입니다. 예, 도면입니다. 도면이 아까처럼 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입체 물품의 경우에는 정투상도법에 의한 육면도 그리고 사시도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도면으로 여기 보시면은 1.1부터 1.7까지 되어 있죠. 이렇게 다양하게 앞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밑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자인 출원을 할 때에는 이런 그림들을 잘 챙겨야 되고요. 사진을 찍을 때에도 정면에서 한 거, 뒷면에서 한 거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디자인 설명도 그래서 도면에 대해서 1.1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다. 그래서 1.1은 디자인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사시도이다. 사시도라는 게 이제 그 특허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예, 입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도면이 아까 보시면 1.7까지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하나씩 다 설명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등록 예시입니다. 길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간단한 여러분들이 했던 거 하나만 올렸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 11월 12일에 제가 출원을 했네요. 이때 했다는 거는 2019년도 2학기 수업이라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 이거는 1학기 때 했다가 나중에 경진대회를 통해서 잘 한 부분이 있어서 2학기 때 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은 2020년 3월에 됐습니다. 등록이 굉장히 빠르죠. 이런 경우에 좀 녹색 제품 이게 유성온천에서 나오는 형상화를 했어요. 유성 온천의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유성이 뭐가 유명한가 했을 때 유성배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같이 디자인을 해봤는데 여기에 뭐 꽃을 심을 수도 있고 이끼를 입힐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등록은 그래서 화분입니다. 이름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등록명이 아니죠. 상표나 그 다음에 특허 같은 경우는 무슨 기능성을 가진 어떤 화분 이런 식으로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디자인은 좀 전에 설명했던 바와 같이 물품류에 들어가는 이름이 화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명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기에는 있죠. 창작자로 해가지고 성하연 학생, 서수민, 김영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원인으로 충남대학교만 있는 것보다는 저는 발명자나 창작자로 이름이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발명자로 들어가려면은 특허 출원으로 하시고요. 창작자로 하고 싶으면은 디자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표도 냈던 것을 근거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시도예요. 1.1로서 이렇게 귀엽죠?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공대 학생이 아니었어요. 농경제 학생, 그 다음에 식물자원학부 학생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이 친구들이 3D 모델링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이것을 인터넷에서 무료로 받는 걸로 공부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만든 모델링이에요. 그 이유는 저희가 드리는 재료비에서 모델링을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나머지 재료를 살 수가 없어가지고 모델링을 한번 하려고 했더니 30에서 50만 원을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본인들이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3D 모델링이며 디자인 출원이며 아까 봤던 큐니 같은 디자인 출원은 그러면 예술대 디자인학과 아니면 의류학과에서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기계공학부의 김산 학생이 주도적으로 해서 했던 디자인입니다. 여러분도 상표나 디자인 이런 것들이 특정 학과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캡스톤 디자인의 융복합 여러분들의 팀들이 모였을 때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식재산권 직무발명과 출원에 대해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 캡스톤 디자인 지원비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원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